새 소속사와 전속 계약을 맺고 활동을 준비하고 있는 걸그룹 피프티 전 멤버 세나, 시오, 아라니 전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며 추가로 신청한 소송 기록 열람 제한이 받아들여진 데 더해 재판 기록 열람도 제한됐는데요. 이들은 앞서 어트랙트를 상대로 130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반소를 제기했다고 밝히고, 이번 반소 청구의 취지는 단순히 멤버 3인이 누란된 정상금 일부를 지급받으려 함이 아니다. 어트랙트에서 주장하는 130억 원대 손해배상의 진위 여부를 가리기에 앞서 각 멤버의 과거 연예 활동과 관련한 지출 내역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법률적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어트랙트는 지난 2023년 12월 18일 피프티 전 멤버 3인과 이들의 부모, 그리고 안성일 더기버스 대표와 백모 이사 등 총 12명을 상대로 13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8월 29일 첫 변론기일 날짜를 확정했지만 이들 3인의 반소 제기와 함께 재판은 연기된 상태이며, 소송 기록 열람 제한 신청에 이어 재판 기록, 결람 등의 제한도 신청하며 결국 모두 인용 결정을 받아냄으로써 활동 재개를 앞두고 소송 이슈를 철저히 비공개로 하려는 움직임을 확고히 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IOK 컴퍼니 산하 레이블 법인 메시 VNC의 새 둥지를 틀며 활동 재개를 예고했는데요. 이렇게 새로운 소속사의 힘을 얻어 3위는 여론의 정면 승부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메시 VNC는 최근 아란 세나 시오는 근거 없는 주장과 검증되지 않은 사실에 기반한 부정적인 보도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 소송이 아직 진행 중인 상황임에도 사실과 다른 부정적인 이슈가 여러 매체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일방적인 주장은 유튜브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2차, 3차로 재생산되며 아티스트 3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점에 대해 매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러한 행위가 지속된다면 당사는 아티스트의 권리와 명예를 지키기 위해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며, 당사 아티스트를 향한 부당한 행위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어트랙트 측에서 전 멤버 3인과 워너뮤직 코리아의 템퍼링 증거를 확보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자신들을 향한 비난이 더욱 커지자 보인 반응인 듯한데요. 얼마 전 어트랙트 측은 워너뮤직 코리아와 더기버스, 피프티의 전 멤버인 아란, 세나, 시오가 공모해 전속 계약을 위반하고 템퍼링을 시도하려 한 모든 법적 증거들을 취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세 차례의 음성 회의록과 그 외 자료들을 모두 확보했다. 이들 템퍼링 세력들은 음성 회의록에서 서로 논의한 계획대로 2023년 6월 19일 어트랙트를 향해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제기한 피프티 전 멤버들의 건강관리 문제, 지원 부족, 정산 문제들은 법원의 소송을 통해 모두 거짓으로 판명되었다. 피프티 전 멤버들은 오직 계약 해지만을 목적으로 불법을 저지르고 모든 진실을 왜곡하고 대중들을 속였다고 강조했는데요. 어트랙트는 템퍼링의 주범인 워너뮤직 코리아는 돈과 힘의 논리로 당사의 소중한 아티스트를 불법적으로 강탈하려 했다. 금일 이후로 워너뮤직 코리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다. 나아가 템퍼링을 공모한 모든 이들에게 철저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템퍼링 논란이 일어나고 1년이 훌쩍 지난 지금 이제 와서 어트랙트 측이 워너뮤직 코리아의 이야기를 다시금 꺼내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도 있는데요. 지금 어트랙트 측이 다시 꺼낸 이유는 모든 법적 증거물 취득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거슬러 지난 2023년 6월 10일 워너뮤직은 독소조항 포함된 250억 유통선 급계약서 어트랙트에 전달했습니다. 6월 15일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와 워너뮤직 코리아의 윤 전무가 통화를 합니다. 당시 전 대표는 가처분 걸릴 시 위약벌을 내야 하는 독소조항 삭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워너뮤직으로부터 가처분 조항 없애는 것은 불가하다는 답변 받게 됩니다. 그리고 17일 멤버들이 숙소를 이탈하고 19일 멤버들은 어트랙트를 향해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죠. 여기서 워너뮤직이 제시한 독소 조항 내용이 궁금해지는데요. 먼저 어트랙트가 계약을 수행할 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 대한 조건은 이러했습니다. 아티스트와의 매니지먼트 계약의 해제, 양도되고 그로 인하여 본 계약의 수행이 객관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아티스트와의 분쟁 또는 소송이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본 계약의 수행이
객관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아티스트 구성원의 변동이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본 계약의 수행이 객관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아티스트 구성원 간의 분쟁 등이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본 계약의 수행이 객관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후 결과적으로 멤버들이 업트랙트로 거처분 신청을 했고 멤버들끼리도 키나 대 나머지 3명 구도로 분쟁이 일어났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구성원 변동까지 생겼습니다. 만약 이 내용 그대로 전 대표가 계약서에 사인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전 대표는 이 조항을 보고 멤버들 간의 다툼이 있을 수도 있고 멤버들이 어떤 식으로 회사에 대해 행동할지를 회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며 독소 조항이라고 항의했지만 윤 전무는 계약서의 가처분 등의 내용을 완전히 바꿨던데 이거는 수정이 불가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계약서 내의 손해배상 및 위약벌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과 별개로 갑에게 지급받은 성급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원을 위약벌로 지급, 금전 채무 이행과 관련해 이행지체가 발생할 경우 연 12%의 지연배상금 적용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대표가 욕심이 생겨서 그냥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후 멤버들이 가처분 신청 냈기 때문에 어트랙트가 책임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것입니다. 성급이 50%여서 125억을 원호로부터 받았다 해도 계약서대로 돌려줘야 했을 거고 위약금인 50%에 해당하는 62억 가량을 위약벌로 또 내야 되는데요. 여기에 손해배상 별개죠. 그리고 못 갚으면 여기에 연 12% 추가됩니다. 125억 원은 받은 거니까 준다 쳐도 62억을 위약벌로 내야 되는데 62억을 현금으로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게다가 연 12%인 7억이 넘는 돈을 매년 이자로만 내야 됩니다. 이런 내용이 담긴 계약서이기에 전 대표는 독소 조항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멤버들이 이탈한 뒤 윤 전무는 전 대표에게 전화해 영화 바비 OST 뮤직비디오를 찍어야 한다고 재촉했는데요. 이에 전 대표는 멤버가 아프다는데 어떻게 진행하냐라고 반박했고 그래도 윤 전무가 좋은 기회를 날린다고 자꾸 아쉬워하자 전 대표는 의사소견 때문에 그냥 밀어붙이면 큰일 난다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이때 전 대표가 촬영 강행했다면 템퍼링 의심 세력들은 소속사가 멤버들의 건강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트랙트와의 소송에 활용했을 것이 확실하다고 어트랙트는 주장하고 있는데요. 녹취록의 내용을 들어보면 일단 전 대표가 멤버들의 건강을 관리하지 않고서 막무가내로 일정을 소화했다는 것은 거짓임이 증명됩니다. 앞서 전 멤버 3위는 어트랙트 측이 건강관리 미흡이라고 전속계약 효력 정지 주장했었죠. 또한 당시 세나가 보내온 코로나 양성 반응 키트 사진 파일을 확인해보면 사진 정보에 멤버들의 숙소인 강남구 논현동이 아닌 문정동으로 나오는데요. 문정동은 안성일의 주거지입니다. 언론사에서 확인해보니 세나 사진의 위치 데이터와 안성일의 집 위치 데이터가 의도, 경도 모두 일치했습니다. 그리고 후에 키나를 만난 취재진이 키나에게 세나의 진단 키트가 누구 것인지 묻자 안성일 PD 거다 라고 답하죠. 어트랙트는 템퍼링의 주범인 워너뮤직 코리아는 돈과 힘의 논리로 당사의 소중한 아티스트를 불법적으로 강탈하려 했고 당사는 이러한 거대 자본의 힘에 굴복하지 않고 맞서 싸울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3위는 여전히 배신자 소리를 들으며 법적 대응에 정신없지만 새로운 피프티는 화려하게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앞서 쇼케이스에서 키나는 새로운 시작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영광스럽고 행복하다라고 인사를 건네며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한 시간이었는데 많은 분들의 응원 덕분에 소중한 기회를 잃지 않고 다시 설 수 있게 됐다. 좋은 멤버들과 함께하게 돼 기쁘다. 부담감이 없다면 거짓말이겠지만 5명이 똘똘 뭉쳐서 새로운 음악을 보여주자고 약속했다. 팬들과 대중에게 진정성 있는 음악을 들려드리도록 하겠다고 다짐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길었던 공백 시간 동안 저는 저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다. 항상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지 못했었는데 이번 기회로 저를 좀 다시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라며 멤버들 간에도 서로에 대한 이야기에 조금 더 귀를 기울였다고 이야기했는데요. 키나의 말에서 만약 어트랙트와 멤버들 간에 소통이 더 잘 됐더라면 분쟁이 잘 해결됐을 수도 아니면 아예 분쟁조차 일어나지도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드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사실상 신인 그룹으로 활동을 시작한 피프티가 앞으로 더욱 승승장구하길 바라며
남의 눈에서 피눈물 쏟게 한 이들은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반드시 받길 바라겠습니다.